이제는 전쟁에 대한 억제 능력이 확실히 생겼구나. 그리고 미사일 기술도 북한을 이젠 압도할 수 있겠다. 또 우주 시대를 열 수 있겠다. 우리를 둘러싼 동서남북에 있는 국가들, 초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을 함부로 넘보지 못할 겁니다. 자신 있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미사일은 이번에 세계 최대 탄도 미사일 개발을 성공을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이것이죠. 그래서 현무 1, 2, 3, 4까지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한국 미사일에 대해서는 보안이 되게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능력이 노출되게 되면은 그것은 상대 적국이라든가 상대방들이 거기에 대한 방어 체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너무 목말라 합니다. 네. 그래서 보안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네. 조금 궁금증을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또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모든 미사일을 개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하고 미사일 사령관 때부터 인연이 돼서 얼마나 이분이 미사일에 대해서 발전을 시키고 헌신했는지 저는 잘 알죠. 세계 최대 탄도 미사일의 발사를 성공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무시한 위력을 가지고 또 정밀한 무기 체계입니다. 세계 최대 탄도 미사일 발사 성공하셨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 비대칭 전략으로서 대한민국을 수호할 만한 그런 무기 체계를 완성했다고 자신 있게 그 개발자 일원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DD가 창립된 지 50주년이었죠? 네, 다시 한번 우리 50주년을 연구소에 하나의 발전의 기틀을 삼아서 차후 100년을 희망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첨단 신기술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 국회 차원에서도 오늘 ADD 50주년을 맞이해서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첨단 전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세미나를 했습니다. 신원식 의원님과 김명주 의원님이 마련해 주신 이 세미나의 참석자들 몇 명이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전력건설뿐만 아니고 우리의 미사일 전력뿐만 아니고 4차 산업과 연계한 국방과학기술의 전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인 건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정말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미사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미사일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최근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종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가 결국은 탄도미사일의 개발 역사라는 것은 미사일 지침에 대한 해제 역사와 동일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인데 처음에는 300km를 만들어서 우리가 초기에 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500km로 풀리면서 불과 2, 3년 내에 개발해서 전력화를 수행했고 그리고 2017년 11월 달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가 6월 23일 날 사거리 800km에 대한 시험을 그 당시에 수행했습니다. 많은 언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험을 한 멤버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감동을 잊을 수가 없었고 그 감동에서 그해 11월 달에 미국의 트럼프 정권과 협의를 해서 사거리 800km의 탄도 무제한이라는 어떤 엄청난 우리가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상에서 여러분들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을 우리가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성공을 보고
아, 참, 이제는 우리가 우주 시대를 열었구나. 왜? 800km를 가려면은 최소한 한 4분의 1까지는 올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800km가 200km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인공위성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축적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이건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이론상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탄두 무게를 1톤으로 하느냐, 2톤으로 하느냐, 몇 톤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력이 세집니다. 그래서 200 이상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엄청나게 이렇게 위력이 세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요. 그래서 우리 그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사일 사령관을 했던 저로서는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전쟁에 대한 억제 능력이 확실히 생겼구나. 그리고 미사일 기술도 북한을 이젠 압도할 수 있겠다. 또 우주 시대를 열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탄도미사일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 우주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미사일 지침으로 또 이번에 해제가 되는데 상당히 국가적으로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액체 추진기관으로서 위성을 쏘는 거와 고체 추진기관을 구성해서 위성을 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액체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액체 산소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연료를 주입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군사적인 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지침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체 추진에 대해서 제한을 걸은 겁니다.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 엄청난 그걸 풀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 최선을 다할 거고 그 시기가 다가와서 고체 추진으로서 우리의 초소형 위성을 쏘는 날이 그날이 성공되는 날이 되면 우리를 둘러싼 동서남북에 있는 국가들 초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을 함부로 넘보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서 이 탄도미사일 개발자로서 꿈을 다시 한번 가질 겁니다. 그럼 이런 탄도탄을 우리가 방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어는 사실 지금까지 전투기 같은 경우는 레이더에 잘 잡히기 때문에 저게 요격하기가 쉬운데 탄도탄은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탄도탄을 요격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은 탄도탄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죠. 먼저 방어 시스템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개념을. 탄도탄의 전체 방어 개념은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다 동일합니다. 탄도탄을 발사할 때 단계를 상승 단계라 그러고 그리고 정점에 들어갔을 때를 그걸 중간 단계라 그러고 마지막에 표적으로 날아갈 때 표적으로 들어갈 때를 종말 단계라 합니다. 이때까지 탄도탄 방어 체계는 종말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드라는 것도 상당히 그 종말 단계에서 막는 거고 그 사드 지나서 페이트리트 그 요격도 소위 한 30km 됩니다. 페이트리트 MSE급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걸 또 돌파하고 마지막에 또 그 방어 체계가 구성한 그걸 소위 얘기해서 다층 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천궁이라고 천궁2라고 한국형 패트리어트 정도의 방어망을 구성을 하고 있고 그보다 고도 조금 높은 거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MSE를 구입해서 지금 방어망을 미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고도에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ADD에 미사일 개발자들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궁2는 전력화가 됐습니까? 예, 지금 전력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미 실험 성공은 다 했고요. 그렇습니다. 개발은 완료됐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 본부장님이 좀 더 주도해서 ADD에서 빨리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미사일로부터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땅이 우리 땅이라는 그 상징성으로 그 이어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카디지 범위 내에 있는데 그 사거리 정할 때 제가 사업 책임자로서 이어도에 정도 우리가 시험을 해야 우리가 자존심을 세울 수 있다. 우리 옛날에 병자호란 때 얼마나 많이 당했냐. 무기 체계가 없어서. 그리고 일본인들에 대한 수많은 일들. 우리가 미사일 전력을 개발했을 때는 그까지는 보내야 되겠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당시에 그때 상당히 사거리를 멀리 보낸 거기 때문에 고도도 물론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걱정했던 중에 하나가 주변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 거냐. 저는 무시했습니다. 상관이 없다.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거다. 그리고 정확도를 한번 봐야 되겠다. 얼마나 정확하냐. 그래서 우리 제가 사업 책임자로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에게 표적 바다에 4개를 띄웠는데 그 중간에다 보트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오신다는 가정을 못 했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오신다는 얘기를 며칠 전에 듣고 큰일 났다. 저 보트 못 맞추면 이제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그날 보트를 직격을 했습니다. 그게 엄청난 감동을 줬고 너무나 감동이 북받쳐서 대통령이 이제 격려한다 해서 사업 책임자를 이제 부르셨는데 그때 제가 좀 울컥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울컥했는 장면이 청와대 기자들이 찍고서 이게 이제 돼서 좀 지금 보면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만 그때 그 장면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고 얼마 얼마, 있다가 미사일 실험을 하는데 네, 현장에 가셨다는 네, 얘기죠? 네.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네. 그때 북한이 한참 도발하고 하니까 우리의 미사일 기술 수준이 어떠한가를 대통령께서 확인하고 싶어서 해서 결정된 사항이라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017년도는 우리 한반도가 전쟁의 먹구름이 끼었을 때입니다. 그때 북한 핵실험과 ICBM 대륙간 탄도탄 실험 이런 걸로 해서 전쟁의 먹구름이 끼었죠. 그때 우리도 미사일 개발을 좀 더 박차를 가했고 그 당시 대통령님이 시험 발사하는데 직접 참관을 하셨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저도 미사일 사령관 할 때 미사일 실험을 할 때 가서 우리 박 본부장님하고 같이 그 수백 킬로를 날아가서 그 원 지점에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그랬죠. 오늘 진짜로 귀한 분을 모셔서 이렇게 와 주셨는데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 세계 최대 탄도 미사일 개발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국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불리 김병주 시청자들을 위해서 맺은 말 한 말씀 부탁합니다. 국가에 봉사하는 마음이 내가 엔지니어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국가를 지키고 우리의 국가의 자존심을 세우고 그런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더 열심히 일하도록 여러분들 주불리 시청자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다짐을 해서 힘을 받고 다시 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불리 김병주 채널은 여러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안보를 바로 알리기 위한 채널입니다. 국민의 하나된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채널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